네, 통상 시장이 크게 밀리면은 사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게임주들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 20% 넘게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네오이즈,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왜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이게 비단 네오이즈 한 종목에만 국한된 내용인지,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규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 밑에 하단부에 제가 나오고 있는 화면이 살짝 보여요. 네. 근데 뒤가 까매가지고 저는 순간 놀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지금 네. 네오이즈의 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지금 하락장 속에 사흘째 이것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네오이즈인데 맞아요. 한국 최초 3관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오를 일이에요? 라고 네. 여쭤봤더니 오를 일이다라고 하셨죠. 예, 맞아요. 어떤 내용이길래요? 글쎄요, 일단은 수급적인 면들이 오를 네. 수밖에 없는 수급이에요. 최근 들어와서 3거래일, 오늘 빼고 3거래일 오를 때 보면은 개인들 물량이 여기에서 70억, 80억, 40억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사고 있느냐? 이제 외국인과 투신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평소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져봐야 50만, 60만이었어요. 근데 막 200만 주, 160만 주, 120만 주, 오늘은 7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조금 상단에 부딪히긴 했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주봉인데 여기에서 봤을 때 2021년도 고점 부근 4만 원, 4만 천 원 부근이 이제 고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일단은 한번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다시 잡아야 되겠죠. 일단 뭐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모바일 게임만 우리나라가 잘한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어요. 맞아요. 리니지라던가 이런 쪽들 M, 뭐 2M 이런 쪽들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액션 롤플레잉, 피해 거짓이 이런 편견을 확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세계 3대 게임쇼에서 콘솔 3관왕, 콘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이런 거 하시는데 저도 그 세대는 아니에요, 솔직히. 제믹스라던가 페미컴 이런 쪽에서 갤럭시, 슈퍼마리오 이런 거 하던 시대입니다. 모르시죠? 네. 네, 모르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세계 3대 게임쇼에서 게임스컴 전야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의 게임작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1관왕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시상식에서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최고의 롤플레잉 게임까지 3관왕에 성공을 했어요. 이거 정말 이제 한국 게임으로서는 사상 최초의 게임이었고요. 콘솔에서 그만큼 우리가 약자였는데 이런 두각을 보였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저도 사실 게임을 잘 모르는데 그 콘솔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조이스틱처럼 무언가를 잡고 맞아요. 하는 게임기 네. 있고. 네. 이 닌텐도도 그럼 콘솔 게임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이 콘솔 게임에서 저는 몰랐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우리 국내 게임사들은 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네. 이 시장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 뭐 미국, 유럽, 맞아요. 그리고 일본 시장 이렇게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 네오위즈가 두각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다 보니 기존보다 더 큰 시장이 열린다. 이 네. 콘솔 시장을 잡아보자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피해 거짓. 제목도 좀 심상치가 않은데. P가 알파벳 P입니다. 어떤 네. 게임입니까? 이게 어떤 콘솔 쪽이 사실상 뭐 더 크진 않아요. 네. 네, 한 23%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PC라던가 모바일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굉장히 큰 시장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대체를 하면서 콘솔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살아남은 게 플레이스테이션, 아까 말씀하신 닌텐도, 엑스박스 이런 쪽들만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일단은 새로운 시장이 개척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바일은 지금 굉장히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에게 모든 게임들이 순위권에 중국은 다 진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이 설 자리를 상당 부분 잃어가고 있고요. 중견 게임사 이런 쪽이라도 마케팅 비용이 무한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아무리 게임이 흥행을 해도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피해 거짓이 완벽하게 서비스 시작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아직도 제작 중이고요. 23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완벽하게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네오위즈 산하의 라운드 8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콘솔 게임에는 각각의 세계관들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게임마다요. 그런 특색들이 매니아층을 좀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피해 거짓은 이제 피노키오를 각색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도 콘솔 쪽은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각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뚜렷한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는
게임 하나하나가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니아층을 형성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스컴 2022에 참석하면서 이 뉴스가 네. 막 쏟아진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참석한 다른 게임사들은 아 우리도 나왔는데 우리도 참석했는데 네. 너무 네오이지만 관심을 보이는 거 아닐까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크래프톤과 폴어비스 등 다른 게임사들의 경우에는 네.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까? 어떤 반응을 얻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3대 게임 쇼인 만큼 여기에서 콘솔 게임, PC 게임 위주로 해서 타이틀들을 내놓긴 했어요. 네. 근데 워낙에 피해 거짓이 독보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F 공포 게임입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과 전략 게임 문 브레이커라는 게임을 내놨어요. 이게 부스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PC가 30대 정도 되는데 피해 거짓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관객들이 전부 다 한국 게임 부스로 몰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숫자가 줄을 서서 체험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고요. 넥슨도 슈팅 게임 신작이 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있고요. 라인 게임즈가 이제 퀀텀 나이츠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계관이 뚜렷해요. 중세의 어떤 판타지 이런 쪽에다가 더불어서 마법공학을 결합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독특한 오픈월드 세계관에 좀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구현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일단 각각의 게임사들이 이번에는 PC와 콘솔 게임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타이틀들을 내놓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좀 몰입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보면은 이런 세계관과 캐릭터 쪽으로 소비자들을 몰입시키기 위해서 오디오 드라마까지도 제작해서 순차적으로 배포하는 이런 일정들까지도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PC하고 콘솔 게임은 놓칠 수 없는 게임사에게 또 하나의 먹거리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네오이즈 지금 변동성의 주가가 엄청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서두에 막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팔자리고 다시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맞아요. 좀 차트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이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 자리였어요. 2021년 8월 자리였죠. 뚫으려고 계속 돌파 시도를 했지만 막히면서 결국에는 매물대가 45,000원 정도 형성이 됐어요. 그럼 일단은 이런 자리 접근하면은 여러분들은 1차 차익 실현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는 제가 신규 매수 안 좋아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수급들이 강하게 더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도 오히려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도 그렇고 오늘 기관도 그렇고 소폭 매수한 이후에 특별한 흐름들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막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끝나겠느냐라는 관점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주봉, 일봉상에서 막혔는데 월봉으로 가보면 아직 자리가 남아있어요. 이 4만 원 자리를 다시 한번 수급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치솟고 있는 피해 게임의 인기도와 같이 몰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순차적으로 한 4만 5천 원짜리 그리고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붙어서 정말로 일본 게임 여기에서 역시나 사관왕을 했던 게임이 있어요. 일본 쪽에 하나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사관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200만 장 가까이 판매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주가에 크게 연동이 되면서 매출액이 일어났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이 피해 거짓에도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65,000원, 7만 원도 보이긴 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향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오늘 사용자 사장님이 이제 인터넷 그 채팅을 못하는 날이시기 때문에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올려주세요라고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게임주는 무서워요. 패스할래요. 너무 물려있던 경험이 많았고 지난해 연말에 사서 아직까지 못 파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들 꺼려하시는 지금 테마가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하반기에 그럼 이런 분들에게 뭔가 좋은 소식,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소식, 다시 네. 게임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닙니까? 일단은 밸류에이션은 많이 조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파월이 얘기해 왔던 것처럼 필요하면 금리 내려줄 텐데 아직 아니야. 우리 고용 견조하니까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바뀐 게 없는데 시장은 폭락을 했어요. 흔들리는 건 주가와 우리들의 마음뿐이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건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사관왕했던 일본의 게임처럼 정말 빅히트를 친다라고 가정하고 연간 판매량 200만 장 예상해 봤을 때 이게 23년도에 피해 거짓으로만 매출이 9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의 기여도도 굉장히 혁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게임주 고PER 이런 얘기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밸류는 여전히 싸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엘든링,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게임이 엘든링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65,000원, 7만 원도 단기적으로 이런 게임들의 모멘텀이 붙으면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정말로 되는 종목들에 계속 집중하는 경향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막히는 것 같지만 수급적으로 다시 이 자리 4만 원 자리를 돌파시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관심 종목에서 지우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임주 NC소프트, 뭐 크래프톤, 펄어비스, 위메이드 좀 많은데 맞아요. 그 중에서 NC소프트를 보겠습니다. 네. 리니지 M이 7월 모바일 매출 1위를 게임 부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믿을 거는 여전히 리니지다. 사실 뭐 리니지밖에 없어. 얘네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라고 했던 비판을 받았지만 네. 리니지가 있기에 NC소 있는 거니까요. 그것도 맞아요. 예. 네. 이거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아. NC소프트는 뭐 신작 모멘텀이라던가 네. 뭐 리니지를 이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아직은 안 보이나요? 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상반기에 예정이 돼 있었던 신작 게임 출시도 일단 내년도로 좀 미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리니지라는 IP는 엄청난 대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두주자로 블록체인에 결합시켜서 P&E, P2E 쪽으로 먼저 내놓지 못했다라는 게 NC소프트에는 가장 뼈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메이드에게 뺏기면서 위메이드 주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 물론 지금은 빠졌습니다만 올라갈 때 NC소프트는 이걸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런데다가 정말로 대작 IP, 항상 1위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았던 게임인데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메라던가 오딘 같은 게임들에게 잠깐이긴 하지만 1위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이 IP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결국에는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 안 됩니다. P&E, P2E 이런 게임들을 블록체인화로 얼마나 해외 쪽에서 많은 게임들을 이 IP를 이용해서 내놓을 수 있는가. 지금 다른 쪽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보들을 따라가면서 신작까지 같이 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멘텀들이 전부 다 부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 120월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저항대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규 매수 접근하시려면 내년 신작 일정 구체화되고 이 120월선 40만 원 부근이에요. 이게 강한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강하게 돌파가 될 때만 매수가 유효하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은 딱 잘라서 네,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럼 위메이드는 어떻습니까? 블록체인의 강자로 거듭이 났는데 네. 물론 뭐 미르도 잘 나가는 거 알아요. NC에게는 리니지가 있다면은 위메이드에게는 미르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위메이드가 이전에 너무나 평가를 높게 받았기 때문에 과연 그 영광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가능하다고는 봐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고PER을 용인하는 장세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게임주 정말로 메타버스라던가 P2E, P&E 거기다 코인까지 붙여서 이런 과도한 밸류를 시장에서 그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유동성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시장인데 지금은 유동성을 회수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사서 밸류 높게 평가해서 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P&E, P2E 게임을 가장 먼저 선두적으로 했다라는 프리미엄은 여전히 저는 먹힐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직접 개발한 메인넷, 위믹스 3.0 이런 쪽들이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위믹스 생태계로 여러 게임사들이 자기만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연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임들이 나중엔 다변화가 되면서 여러 장르의 게임들이 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 실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시간도 결국에는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계속적으로 긴축하고 금리 올릴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신 것처럼 결국 시간이 또 해결해 줘요.
그럴 때는 유동성들이 어디로 들어가겠느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120주선 지지가 굉장히 견고해요. 뚫릴 것 같지만 안 뚫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 자리라고 하면은 감내할 수 있는 만큼 손절 잡고 사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물론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고 산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놔 주셨습니다. 게임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세워야 하는지 저희가 사실 최선우주를 여쭤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네오이즈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PER 용인이 안 되는데 이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게임들은 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네오이즈 같은 경우 지금 급등을 했어도 결국은 우리는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이걸 최선호주로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게임의 문제점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바일 쪽에 너무 특화돼 있고 그중에서도 MMORPG, 역할 수행 쪽에 너무 치중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번 게임쇼에서 일단은 조금 첫 발을 내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작년에 게임스컴 4관왕 차지했던 일본의 반다이 남코 롤플레잉 엘든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월 달에 출시됐는데 지금 세계 판매량이 아까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1,700만 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초대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이런 행보를 거침없이 좀 밟아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이즈를 필두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용관 차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